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14장은 뭐였나요? NMR을 통해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큰 수단이 됩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유기화합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NMR 방법을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기합성이 전공인데 유기화합물을 합성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NMR로 확인을 하는 거죠. NMR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인지 아닌 화합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미지의 물질, 모르는 화합물도 NMR 찍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NMR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화학과에서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밝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병원에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려면 뭐가 되나요? MRI 분석을 하죠. MRI 분석도 내나 똑같은 핵자기 분광법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RI는 뭐가 있나요? MRI는 마그네틱 레조넌스 뭐가 되나? 이미징이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치팅이라도 볼 수 있죠. 치팅. 뭐가 되나?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정확하게는 뭐가 나면 이게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나? 그냥 MRI하면 쓰는 사람들이 뭐가 되나? N을 붙이다 나면 N이 뭐죠? 핵이라고 하면 겁이 나서 병원에 잘 안 오겠죠. 그런 데서 내가 치팅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우리 화합물의 구조라든지 우리 몸속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것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토픽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레디칼을 어떻게 이제 반응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클래스에서도 뭘 했나요? 레디칼에 대해서는 약간은 설명을 했죠. 약간은 설명을 했는데 레디칼 자체는 정의를 하면 레디칼은 불안정하다. 레디칼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레디칼은 본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이게 뭐가 되나 다른 결합에 있는 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어디까지? 레디칼이 생성되지 않을 때까지 레디칼은 반응을 잘 합니다. 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드나요? 우리는 여러 가지 폴리머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죠. 이게 아주 잘 레디칼 반응을 통해서 왜? 레디칼은 근성 있는 놈이죠. 불안정하지만 왜? 레디칼이 없어질 때까지 반응이 하니까 안 생길 때까지 반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연결시키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레디칼 반응을 시키면 순식간에 뭐가 쫙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특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와 같은 레디칼들이 지금 요와 같이 가장 페어하게 한 그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원래 결합은 뭐였나요? 공유 결합은 전자를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한 개 해가지고 반대쪽에서 한 개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면서 하나의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합이 끊어질 때는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가면은 가장 페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호몰리틱 클리베이지가 되면은 이와 같은 레디칼이 그다음에 이와 같은 레디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레디칼도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카르본 양이온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레디칼, 2차 레디칼, 3차 레디칼이 있는데 3차 카르본 양이온이 가장 안정하듯이 1차 레디칼보다는 2차 레디칼보다는 3차 레디칼이 더 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피궤도 함수에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요는 상태가 레디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차 레디칼, 그 다음에 2차 레디칼 비교를 한다면 요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델타 H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차 레디칼에서 이렇게 냈을 때 요만큼이 방출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레디칼에서 했을 때는 요만큼이 방출이 돼요. 그럼 뭐가 되나요? 에너지 레벨이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레디칼보다는 2차 레디칼이, 2차 레디칼보다는 3차 레디칼이 더 안정하다. 이런 쪽으로 갈수록 안정도는 더 커진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레디칼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끊어질 때에 이 부분이 먼저 끊어지겠나요? 아니면은 이 부분이 먼저 되겠나요? 이 상태에서는 끊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레디칼 소스가 있으면은 여기다 뭘 하나, 지금 여기다가 워낙 불안정하고 힘이 세니까 이 전자를 하나 뺏어오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야, 전자 하나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전자가 하나 이리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전자 두 개니까 한 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처음에 이 레디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레디칼이 있으면은 반응을 쉽게 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뭐가 되나? 이제 HX가 되면은 가만히 안정하죠. 그럼 또 이게 뭐가 되나? 이게 레디칼이 되는 거죠. 레디칼이 되니까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럼 또 반응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sp3의 CH하고도 이런 걸 바로 뭐가 되나요? 레디칼은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떼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이거는 더 쉽게 일어나겠죠. sp2 카본에 있는 파이 결합은 이 sp2 한다면 이것은 파이 결합이니까 더 쉽게 레디칼이 뭐 가기도 전에 이와 같은 연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또 다른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한다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레디칼을 이용해서 새로운 결합을 바로 뭐가 되나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또 만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레디칼 스캐벤저를 해가지고 레디칼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반응 끝 될 수는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활성화 산소라고 하는 것 상당히 뭐 좋지는 않지 반응성이 큰 산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레디칼하고 잘 만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또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다이레디칼을 뭘 하나요? 레디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레디칼을 없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디칼 이니시에이터로 이걸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디칼을 없애는 스캐벤저로서도 이와 같은 다이레디칼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H를 떼내고 X를 떼내고 붙이고 뭐 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반응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왜? CH 결합이 뭐냐? sp3 카본에 붙어가지고 있는 H 결합이 엄청 세죠. 이것을 떼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떼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반응은 뭐가 되나? 이 반응을 시키면 이것이 X가 붙는다는 이야기죠. 하하.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뭐가 되나? 뭘 해줬을 때, 이와 같은 레디칼을 해줬을 때에 쉽게 반응이 일어나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레디칼 이니시에이터를 사용해 주게 되면 이것을 먼저 레디칼을 만듭니다. 레디칼을 만들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게 되겠죠. 이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를 여기에 두 개가 있으면 H 하나 떼내는 것은 일도 아니죠. 레디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남아있는 레디칼하고 BR 레디칼하고 반응을 해버리게 되면은 BR도 붙일 수가 있고 CL도 붙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런 반응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도 생기고 이와 같은 화합물도 생기고 이와 같은 화합물도 생기고 이와 같은 화합물도 생기게 되니까 또
반응이 잘 가서 좋지만은 또 너무 잘 가서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게 되죠.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CH 우리가 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요것을 떼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X를 여기다가 첨가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것과 요것을 뭐가 되나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교환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only 뭐가 되나요? 레디칼을 이용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나? CL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작업입니다. 이 CL을 여기다가 레디칼 이니시에이터라든지 빛을 쪼여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레디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가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되죠. 2순위는. 2순위는 뭐가 되나요? 요 레디칼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 있는 H를 뽑아내는 것은 장난입니다. 장난이 되고 자기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시 요 레디칼이 만들었어. 요 레디칼을 이제는 만들었어. 그럼 요 레디칼은 남아있는 CL하고 CL2 이거는 이 레디칼에서 이건 오면 그냥 서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워낙 힘이 약하니까. 그럼 이 레디칼을 가지고 너 이리 와 하면 얘, 너 이리 와 딱 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요 레디칼이 하나.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요 레디칼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때가 또 갑니다. 계속해서 반응이 없을 때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반응시킬 게 없어. 뭐만 남았나요? 이놈 레디칼만 남아있어. 이놈 레디칼 하나 남아있고, 이놈 레디칼 남아있으니까 뭐가 되나? 우리끼리 합쳐서 우리가 CL2 만들자. 그 다음에 요놈 레디칼 하나 남아있고, 요놈 레디칼이 남아있어. 우리끼리 합쳐서 요놈 화합물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요놈 레디칼 하나 남아있고, 요놈 레디칼이 남아있어. 그럼 우리끼리 합쳐서 요게 남아있자.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응 맨 마지막에서는 쫙 해가지고 레디칼이 더 이상 없죠. 그러면서 이 레디칼 반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H를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CL이나 BR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 이와 같은 에테인 화합물에 H를 하나 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H를 하나 떼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이와 같은 레디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레디칼이 있을 때에 해주게 되겠고 그때에 이것이 생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성된 요 레디칼이 CL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 CL2는 뭐가 되나요? CL2와 CL은 반응력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레디칼이 너 이리 와 하면 금방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CL이 여기 와서 어떤 식으로 붙느냐 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이 너 이리 와 하나 이렇게 됐죠. 이쪽에서 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고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레디칼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요만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여기서 우리가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레디칼이 CL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끊어줄 때에 필요한 거하고 여기서 끊어줄 때에 필요한 거하고 여기서 생성될 때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생성될 때에 나오는 걸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 반응에서는 델타 H0 값이 마이너스 21이 되고 요 단계에서는 델타 H0 값이 마이너스 97이 되고 요 둘을 더해 주게 되면 뭐가 되나? 전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마이너스 118kJ per 몰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엑소스믹하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반응을 시킬 때 뭐가 되나요? 식혀가면서 반응 온도를 식혀가면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켜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런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Cl2를 클로리네이션을 했을 때에 어디가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 클로리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은 2차 할라이드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뭐냐면 여기에 6개, 여기에 2개니까 3대1의 비율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3이고 이것이 1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 붙는 것도 1, 여기에 들어가 붙는 것이 1, 그러니까 대개 한 1대1의 비율로 얻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반응성은 뭐가 크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1차 수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2차 수소가 되죠. 그래서 2차 수소나 3차 수소가 레디칼하고 반응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이걸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H 결합 길이가 어디가 가장 더 세느냐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처항기가 1개냐 2개냐 아니면은 3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처항기의 세기가 CH 결합의 세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 더 쉽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본다면은 1차 수소보다는 2차 수소였죠. 여기가 2차 수소. 여기도 2차 수소가 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이게 다른 알킬 그룹이라고 본다면 3차 수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빠져나오는 것은 반응성은 여기에서 딱 세일이 봤을 때 어느 수소하고 어느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쉬운가? 1차 수소보다는 2차 수소를 찾고 2차 수소보다는 3차 수소를 찾게 되니까 이걸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잘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레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레디칼이 Cl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오존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활성화된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존이 분해가 되는 것도 뭐가 되나요? 오존이 빛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O2로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산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하고 이와 같은 오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클로로플로로카본 즉 CFC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CFCl3 하면은 잘 모르지만은 뭐가 되나? 프레온 가스 11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CFC11은 뭐가 되나요? 냉장고 용매.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할 때든지 온도를 내릴 때에 이와 같은 물질들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CL이 여기에서는 3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CL이 2개가 있는 행태. 그래서 이제 CF12, CFC12, 브랜 12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해주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CFCl3를 사용을 합니다. 프레온 가스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프레온 가스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 이것이 이와 같은 레디칼로 바뀌게 됩니다. 왜? C하고 Cl 사이는 잘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 이와 같은 Cl 레디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Cl 레디칼이까지 됐죠. 그런데 Cl 레디칼이 되면은 쉽게 요 Cl 레디칼은 뭐하고? 오존하고 반응을 합니다. 오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오존에 있는 것을 산소를 하나 끌어와 버려서 자기는 ClO 레디칼이 되면서 산소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ClO 레디칼은 또 이와 같은 활성화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산소를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뭘 하나 이와 같은 CL을 만들어주죠. 자, 이 그림을 계속해서 돌려보면 뭐가 되나요?
셀이 하나가 있으면은 오존을 분해해 가지고 O2를 만들어 주고 또 뭐가 되나요? 자기가 또 끊어져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산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오존을 계속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CFC11이라든지 CFC12를 계속해서 쓰게 된다면 우리가 뭐가 되나요? 계속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존층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뭐가 되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겠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뭐였죠? 오존층이 UVC 같은 걸 가지고 강한 UVC 같은 것을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주는데 오존층이 계속 없어지게 되면은 자외선이 우리 몸으로 바로 직접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뭐가 되나?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프레온가스를 계속 쓰면 쓸수록 뭐가 되나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리가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파괴하는 원인이 보니까 뭐가 되나요? 냉매고 냉매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CL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L을 쓰지 말자. 그 다음에는 뭘 쓰나? CL을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되나? F를 쓰는 거죠. 여기에 CH2F 그 다음에 CF3.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HFC 134A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진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레디칼하고 반응을 한다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물론 이와 같은 레디칼도 오존하고 만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CL보다는 훨씬 더 줄여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성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유로6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유럽에서는 대부분 생산하지 않고 다 다른 지역에서 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를 잘 따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봐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지. 왜? 규정들이 계속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품질들을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지금은 우리가 CFC를 대개 이런 형태로 쓰고 있다가 지금은 이런 형태로 쓰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의하면은 좀 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용매들을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가스라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제가 이런 상태보다도 이런 상태도 가능하지만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결합이 있는 불소화합물, 이중결합이 있는 불소화합물들을 뭘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는 상당히 뭐가 되나요? 도움이 많이 돼.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계속 그러니까 HFO 타입이 되겠죠.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불소가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만드는 기술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쉽지는 않게 되겠죠. 기존에 알려져 가지고 있는 기술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지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런 HFO 타입 화합물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O가 이스 타입의 불소화합물 HFE 타입의 화합물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화학도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어려운 학문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시스템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CFC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건 또 잘 알려져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까 같은 HFE 타입이라든지 요 앞에 봤던 HFO 타입의 화합물들이 앞으로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수출할 때는 뭘 해야 되나요? 에어컨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매는 반드시 요는 HFE 타입이든지 HFO 타입의 냉매를 써야만이 뭐가 되나?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와 같은 그 레디칼을 이용을 해서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레디칼이 이와 같은 레디칼도 만들 수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어디에 레디칼을 잘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 다음에 있는 요 H를 잘 떼내서 레디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알릴릭 레디칼이. 이게 요게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만들고 나면은 서로 뭐가 되나? 레디칼이 공유가 되겠죠. 이렇게. 디로컬라이즈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루게 되니까 더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중결합 다음에 있는 H를 레디칼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이중결합 다음에를 뭐가 되나 H를 떼내고 BR을 붙이는 것이 이런 반응들이 레디칼을 이용을 하면은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필요하겠나요? 레디칼을 만들어주는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디칼을 만들어주는 소스를 이와 같은 엠브로모숙신이마이드라고 NBS라고 하는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BS는 이렇게 빛만 쪼여줘도 우두둑 깨져가지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레디칼이 만들어졌죠. 아까 뭐였나? CL 레디칼처럼 BR 레디칼이 딱 되면은 뭐 되나? 여기에 있는 H는 완전히 밥이죠. 여기 있는 H보다도 이게 훨씬 더 떼기가 쉬워. 그러니 이게 딱 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레디칼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여기에 이제 BR2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MBS 요것 만들어지면은 BR과 BR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BR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BR2가 되면은 이 레디칼은 너 이리 와 하면은 금방 오게 되겠죠. 예. 그 다음 요거는 또 뭐가 되나? 계속 돌아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HBr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 MBS하고 HBr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N숙신 이마이드하고 BR2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반응이 끝. 결과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H를 떼내고 여기에 BR을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레디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레디칼을 이용하는 방법은 또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옥수수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오일이, 식물성 오일이 많죠. 그죠? 그런 식물성 오일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은 요 위치가 뭐였나요? 우리가 요쪽에 조금 전에 본 알릴릭 시스템하고 같죠. 그래서 요 H를 잘 떼낸다는 거야. 요 H를 잘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들어가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또 알릴릭 위치하고 H하고 붙고 하면서 좀 더 복잡한 화합물들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식물성 오일을 쓰는 것도 요게 시스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알릴릭 타입에서 요 H가 떼기가 요 H 떼기보다는 쉬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구조상으로. 그렇게 해서 레디칼 반응을 통해서 쉽게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화합물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화합물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뭘 붙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HOO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가 요 결합이 상당히 약합니다. 요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 이중결합 다음에 여기다가 OH를 붙여주는
새로운 화합물들, 유용한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바이타민 E, 그 다음에 BHT, 요런 건 뭐냐면은, 뭐 통조림의 캔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고 있는 방부물질이라고 보면 되죠. 방부물질인데 요거하고 요거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것은 바이타민 A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방부제인데 동일한 점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은 방부제의 역할을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이타민 E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왜 그렇겠나요? 자, 여기와 이와 같은 엔티옥시던트라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화합물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그렇다면 페놀에서 레디칼이 페놀하고 반응을 잘 할 수밖에 없죠. 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페놀에서 이게 뭐가 되나? 레디칼은 여기서 H를 하나 떼가지고 뭘로 가버리나? 본인은 아이고 나는 됐습니다 하고 끝났죠. 본인은 가버려. 그럼 남아있는 여기는 레디칼은 아까처럼 뭐 있나요? BR 레디칼처럼 CL 레디칼처럼 그 다음에 C 레디칼처럼 막 해가지고 반응을 다 해야 되죠.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페놀 쪽에서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레디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야 어떻게 하지? 하니까 여기에서 야 우리끼리 좀 놀자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전자를 한 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한 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 있는 전자 한 개하고 여기 있는 전자 한 개하고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은 이렇게 하나 하면 여기가 뭐가 되나? 레디칼 되죠.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놀러 와. 그럼 또 요런 레디칼 만들어지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놀러 와. 이렇게 돼. 야 우리 또 다시 또 계속 하는 거죠.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조넌스 구조를 쫙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때 레조넌스 구조를 맨 처음에 할 때 뭐가 됐나요? 레조넌스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하다고 했죠. 이와 같은 레디칼은 엄청 불안정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레디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죠. 불과 뭘 하나요? 레디칼이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 레디칼은 이 안에서 뺑뺑 도는 거죠. 뭐가 되나? 오히려 이와 같은 페놀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레디칼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얘기죠. 레디칼을 스캐벤저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엔티옥시단트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엔티옥시단트로서 역할이 잘한다면 그것은 뭘 하게 되나? 엔티에이징으로 되는 거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 피부를 노화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와 같은 바이타민 E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은 이와 같은 바이타민 E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아주 좀 더 뭐가 되나요? 너무 비싸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이게 레디칼 스캐벤저로서의 역할은 잘하지만은 또 몸에 해롭기 때문에 값은 싸지만은 또 더 많이 어려운 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천연 방부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방부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 준다면은 우리가 값이 싸면서도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방부제들을 찾아낼 수는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번에는 레디칼이 이중결합하고 직접 반응할 수도 있죠. 이중결합하고 직접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쪽은 할라이드가 되고 한쪽은 여기에서 H가 들어가는 HBr을 첨가 반응을 시킬 수 있는 반응을 이와 같은 레디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가 되나 HCr만 요것만 써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르코니코블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카보케타이온을 먼저 생성하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CL이 X, 그때는 H가 들어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X가 먼저 들어가고 레디칼이 생기고 그 다음에 H가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알킨 화합물에다가 일반적으로 HBr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H가 이렇게 되죠. 좀 더 복잡한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Br이 들어가는 마르코니코블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HBr을 쓰면서 이와 같은 레디칼을 써주게 되면은 들어가는 위치가 반대로 되는 거죠. 더 복잡한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덜 복잡한 쪽에 들어가거나 Br이 들어가는 엔티 마르코니코블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반응에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레디칼을 만드는 거죠. 그럼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가 되나요? 레디칼이 잘 만들어지는 물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로 툭 차는 거죠. 툭 차게 되면 뭐가 되나? 조그만 에너지만 주더라도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 쉽게 H를 뽑아내서 이와 같이 되고 Br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죠. Br 레디칼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났다. 그럼 뭐 그냥 장난이죠. 전자 도 하면은 되겠죠. 그럼 이 Br 붙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 레디칼이 또 전자 주세요 하면 끝이죠. 그럼 이와 같이 한쪽은 H 한쪽은 Br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반응도 가능하죠. 이와 같은 반응이 꼭 여기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죠.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왜? 알릴릭 포지션이니까, 그죠? 날 수도 있지만은 주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은 뭘 잘한다? 레디칼 반응을 잘할 수 있다. 그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너희들끼리 만나라. 그죠? 바이닐 클로라이드를 쫙 연결시키게 되면 뭐가 되나? PVC가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그 음식을 샀을 때 봉지에 담아주는 시커먼, 그죠? 검정색 비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PVC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PVC 화합물들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혈액을 밟았을 때 보관하고 하는 용기로도 사용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필렌을 가지고 또 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불소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후라이팬에 계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테플론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떤 반응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가 되나요? 잘 레디칼을 만들 수 있는 이니시에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툭 해가지고 레디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디칼만 만들면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반응은 일어나는 거죠. 눈 감고 있어도 반응은 일어나. 그러면서 쫙 되죠. 여기 됐어. 여기 되니까 또 뭐가 되나? 다음 해가지고 뭐가 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살펴보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이중결합이 연속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UV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지금 뭐가 되나 여기서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중결합이 여기 있지만은 한 칸 건너서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localized 아니면은 isolated 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런 경우는 지금 이중결합이 바로 다음으로 계속 연속되죠. 그래서 뭐가 되나 delocalized 된이라든지 아니면은 conjugated 돼 가지고 있는 다이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상당히 불안정한 프라이머리 뭐가 되나요? 양이온이 되죠. 1차 양이온이 되면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도와주면은 여기에서 불안정한데 여기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아주 안정한 알릴 카르보케타이온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레조넌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든지 하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카르보케타이온이나 그 다음에 레디칼은 1차냐, 2차냐, 3차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3차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은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하는가 하면은 제라니올 향이 좋지. 어디에서 나오는 향이죠? 장미향입니다. 장미향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이포스페이트가 그 다음에 OH로 이렇게 바뀌면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코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장미향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제라니올 화합물입니다. 그럼 제라니올이 어떻게 장미 속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이로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포스페이트 화합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요 2개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밀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제라닐 다이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제라닐 다이포스페이트에서 포스페이트 2개가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H가 우리가 장미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주로 뭐냐면 우리가 소나무 숲속에 가면 소나무 향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대개 탄소 10개로서 이루어진 화합물들인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알렐릭 카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요게 되면 요것이 떨어져 나가. 그럼 요 위치가 뭐가 되나? 알렐릭 카본이 상당히 안정하죠. 안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해서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걸 여기가 H를 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나? 제라닐 다이포스페이트. 또 뭐가 되나? 5개가 더 붙으면 15개짜리, 또 더 붙으면은 20개짜리, 30개짜리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에서 뭐가 만들어지나? 5개, 이로 연속된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연에서는 그럼 5개의 배수가 되는 화합물만 있겠네요.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나? 저기에는 다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은 자연의 존재는 오존에 의해서 또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수소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서 10개짜리가 되는데 여기는 몇 개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 되고, 여기는 뭐가 되나? 3개짜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5개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규칙으로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이 자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알릴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알릴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뭐니 해도 뭘 될 수 있나요? 컨주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레조넌스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레조넌스가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뭘 잘한다? 레조넌스를 잘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라든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도 뭐가 되나 레조넌스를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조넌스 구조를 본다면은 특별하게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더 안정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상태보다는 주로 C의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보다는 C가 마이너스 상태가 아닌 이런 것이 더 안정도가 더 큽니다. 기여도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템보다는 O의 C가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O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C가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는 C는 중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O의 다른 원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더 안정하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다면 여기에 C가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상태가 더 기여도가 더 크다. 요것도 여기에서도 요거에 더 기여도가 더 크다. 그 다음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것도 레조넌스 구조지만 기여도가 크다, 적다를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콘주게이트 다이앤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싱글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싱글 본드를 이걸 하나를 뺑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됐다가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싱글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S 컨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싱글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트랜스 컨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요? 이런 경우는 시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트랜스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뭐가 되나 트랜스 되는 이런 아이소모도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은 트랜스인데 뭐가 되나? 이것은 요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요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나? 이것은 트랜스가 되는 것이고 요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스가 되는 두 가지 화합물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토마토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고 있는 라이코펜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되나? 여기까지가 결과적으로는 11개가 이중결합을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칸 건너서 이중결합 있는 이런 화합물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크게 분리를 해준다면은 싱글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랜스냐 시스냐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가 아이솔레이트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더 안정한지 그 다음에 콘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더 안정한지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가 수소와 반응을 시키면은 동일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에너지 방출되는 걸 봐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요만큼 되고 에너지는 이것이 방출이 요만큼 돼요. 그럼 뭐가 되나? 둘 다 이중결합이 두 개씩 있다 치더라도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느냐, 서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적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솔레이트 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more stable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중결합에 뭐 우리가 반응을 시키듯이 이중결합에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면은 이 반응은 여기에 반응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콘주게이트 된 이와 같은 다이앤에다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1,2 리액션이 가능하고 하나는 이와 같은 1,4 리액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은 수없이 많이 했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만들어지나? 이게 만들어요. 알릴릭 양이온이 되니까 이것은 레조넌스가 가능하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BR이 들어가 주게 되면 이와 같은 1, 2 에디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R이 들어가 주게 되면 1, 4 에디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도 가능하고 1, 4도 가능한데, 그럼 또 뭐가 되나?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냐를 해가지고 주로 이쪽으로 뭐가 되나? 1, 4 에디션으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1, 4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이 템퍼레처에서 높은 온도에서는 1, 2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1, 4로 가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80도에서 온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것이 80%, 요것이 20% 반응이 진행이 되게 할 수도 있네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1, 2 프로덕트를 낮은 온도에서, 그래서 키네틱 컨트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응 속도 지배 반응 속도를 빨리 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냐, 서모다이나믹 컨트롤인데 반응을 천천히 가더라도 반응을 끝까지 안정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서모다이나믹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모다이나믹 컨트롤을 이와 같은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면, 처음에는 뭐가 되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가 되나? 더 낮은 상태가 있어. 그럼 다시 뭐가 되나? 이렇게 가가지고 조금 더 어렵지만 이제는 뭐가 되나? 좀 더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 반응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 그런데 다시 돌아서 다시 뭐가 되나? 물론 트랜지션 에너지도 높지만은 뭐가 되나? 여기에 이것이 중요하죠.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한 쪽이 더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조금은 내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조금 힘이 들었다가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안정한 이런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모다이나믹, 처음에는 뭐가 되나? 키네틱 컨트롤로 반응이 쉽게 진행이 됐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 뭐가 되나?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좀 더 어려운 코스를 통해서 안정한 화합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모다이나믹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은 상태에서 해주게 되면은 이까지는 반응이 쉽게 가는데 이 이상 올라갈 힘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키네틱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얻고 싶으냐 아니면은 이런 화합물을 얻고 싶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화합물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화합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외에서 1, 2 프로덕트냐 1, 4 프로덕트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1, 2 프로덕트가 생성되느냐 1, 4 프로덕트가 생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이 스타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가느냐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뭐가 돼?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의 생성물을 얻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정한 1, 4 프로덕트를 우세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 이중결합을 가지고 또 어떤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하나, 둘, 그래서 다이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다이엔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다이애노파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6 멤버들이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개발했는가 하면은 디엘스라고 하는 교수하고 그 다음에 알드라는 교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을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디엘스 올드 리액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뭐가 되나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하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은 행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되나? 델타 플러스가 되고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뉴클레오파일이 전자를 주고 싶어 하고 전자를 주면서 어디로 주나요? 전자를 부족한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끊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반응은 뭐냐 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됐죠. 그런 반면에 이런 반응들은 전자가 부족한 쪽이 어디 있는가요? 전자가 많은 쪽이 어디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반응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싶나요? 안에서. 우당탕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그런데 반응이 싹 가버렸죠.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당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반응은 없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반응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죠.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앤은 여기에 피궤도 함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애노파일은 이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본드를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s오비탈하고 s오비탈이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나요? 또 한 가지는 피궤도 함수가 이렇게 있죠. 피궤도 함수가 이렇게 만나면 파이 결합을 만들게 되죠. 피궤도 함수끼리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나? S궤도 함수를 시그마 본드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P궤도 함수와 P궤도 함수가 만나는 경우, 여기에 있는 요 사인하고 여기에 있는 요 사인하고 여기 있는 요 사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사인하고 요 사인이 맞으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쪽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하나는 호모가 되고 하나는 루모가 됐을 때의 반응이 요 형태가 요 파트하고 요 파트가 동일하죠. 그럼 결합이 되는 거고, 요 파트하고 요 파트가 동일하죠. 그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전체적인 결론은 우당탕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가 되나? 오비탈과 오비탈의 사인이 맞을 때에 P오비탈과 P오비탈의 사인이 맞을 때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하나요? 이와 같은 6고리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좀 더 이야기해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입체 구조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X타입이냐 N타입이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반응이 디엘스-올드 반응입니다. 그래서 디엘스-올드 반응은 대개 이제 한쪽에 루머하고 호모가 반응을 해가지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 루머가 반응을 호모가 반응을 해주려면 이쪽에 루머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는, 이쪽에 루머하고 이쪽에 호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고리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요 사인하고 요 사인하고 요 사인이 같죠. 그래서 결합이 가능하죠. 시그마 결합이 가능하고, 여기는 요 사인하고 요 사인이 같죠. 여기서 결합이 가능해 주게 되겠고, 아니면은 루머와 호모인 경우에 있어서도 요 사인하고 요 사인이 같고 요 사인하고 요 사인이 같기 때문에 뭐가 되나?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스 멤버 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서 그냥 우당탕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표현을 그냥 우당탕이라고 할 뿐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디엘스-올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이것을 맛있게 먹고 있나요? 부프 피시, 보거죠. 보거는 맛은 있는데 뭐가 되나? 상당히 두렵죠. 뭐 때문에? 보거 독이죠. 보거 독은 이렇게 생겼어요. 테트라도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에서 섭취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 일어나나요? 잠이 싹 오면서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잠이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잠을 깨지 못하면은 뭐가 되나? 이 세상은 끝이 되는 거죠. 그런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이게 보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뭘 해줘야 되나요? 정말 왜 이와 같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나? 이런 화합물을 만듭니다.
뭐가 되나? 여기서 디엘스 올드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화합물의 구조가 맞구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독성이 있는지 어느 만큼 독성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은 디엘스 올드 반응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게 되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나요? 카이랄 센터가 있나 없나요? 없죠. 스티로케미스트리 하나도 없죠. 그런데 뭐가 되나?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가 두 개가 딱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런데 뭐가 되나? 고리 반응이 되면서 카이랄 센터까지 딱 만들어지니까 뭐가 되나? 엄청 좋은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엘스 올드 반응을 할 때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응성을 좀 크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디엘스 올드 반응이 이와 같은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어느 게 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어느 게 더 반응성이 크겠는가, 반응이 잘 가겠는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전자를 많이 당겨주게 되면은 여기에 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를 쉽게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요것만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전자를 당겨주는 그룹이 있을 때 반응이 쉽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트랜스 형태로 돼가지고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 있으면 반응이 잘 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 화합물하고 이 화합물하고 어디가 되나요? 이번에는 뭐가 되나? 고리와 반응을 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이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는 업, 다운도 만들 수 있고 다운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이앤오 파이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프로덕트를 얻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더 안정하겠나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엑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엑소 이것을 엔도 프로덕트라고 해주게 되면은 엑소 프로덕트가 실제로는 더 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엔도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하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어떤 그룹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은 대부분은 뭐가 되나요? 지금까지 화합물들은 안정한 쪽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쪽의 화합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와 만들게 되면은 주로 요것이 바깥으로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요것이 바깥쪽으로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는 되는데 이게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요와 같은 화합물들이 뭐가 되나? 엑소 프로덕트, 엔도 프로덕트가 우세하게 어디에서? 디엘스 올드 반응에서 얻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드나요? 이와 같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뭐가 되나? 코티존 호르몬을 만들 수도 있게 되죠. 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다이앤하고 다이앤오 파이를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몇 스텝을 가든지 여기서 가주게 되면은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데 뭐가 되나? 좋은 출발 물질이 이런 것들이란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물질들은 여기에 카이랄 센터도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 값도 싸고 반응도 잘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반응해서 좋은 화합물 만들고 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UV 영역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주게 됩니다. 흡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있는 전자를 뭐가 되나 excited state에 있는 에너지 쪽으로 전이를 시켜주는 일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인프라레드는 뭐 해야 되나? 이 결합을 이렇게 늘어뜨렸다가 줄여뜨렸다가 아니면은 결합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이런 역할을 잘하는 에너지밖에 안 되지만은 UV는 요것보다는 에너지는 센데 뭐가 되나요?
어디까지밖에 안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전이시켜주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라이트 소스에다가 그 다음에 필터 해가지고 모노콜로메이트를 통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은 셀에 통과를 시켜주고 이것을 레퍼런스 셀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흡수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으면서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다 아니다 알 수 있죠. 왜? 이와 같은 흡수 스펙트럼이 잘 나타나려면 뭐가 되나? 이중결합의 숫자가 많아야 돼. 이중결합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나옵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위치에서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화학 물질을 만들지 못했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소프렌 같으면 이중결합 여기에 하나,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나? 222나노미터에서 뭐가 되나? 흡수 피크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소프렌을 했는데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나? 다른 화합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이 여기 몇 개 있나? 한 개, 두 개. 여기 뭐가 되나?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 증가를 하죠. 증가할수록 파장이 커지죠. 217, 268, 36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480 정도까지 되겠죠. 그런데 아주 480 영역 되니까 뭐가 되나? 우리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UV를 우리가 이용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UV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 직접 쏘였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UVA, B, C가 이런 파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존층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흡수가 돼 가지고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UVA만 차단하면 되죠. UVA만 차단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UVB와 C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피부 암이라든지 피부 그 질병들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자외선을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뭘 하나요? 선크림을 만드는 거죠. 선크림을. 그러면 선크림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파바라고 하는 요 유닛들을 보게 되면은 요 유닛들은 요 위치가 되게 한 230나노미터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민 그룹을 붙여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증가돼 가지고 되게 한 289나노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뭐를? UVB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VB 자외선을 뭐가 되나? 프로텍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블락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크 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이와 같은 파바를 사용하는데 파바의 구조를 이런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선크림 제제를 합성을 해서 상업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G10F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요 구조에다가 뭐를 가운데다가 요 이중결합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아니면은 요 위치를 요 그룹들을 아미네스 메톡시 그룹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해주고 UVA와 UVB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PF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어느 만큼 프로텍션 하느냐 하는 것인데 SPF는 정확한 의미는 Sun Protection Factor입니다. 어느 만큼 프로텍션을 해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값이 큰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UVB 선을 뭐가 되나 98% 정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도
조금 더 화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르면은 좀 더 좋은 걸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UVA를 블락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UVB 블락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고 UVA와 B를 동시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서 우리가 1학기 전반에서 대개 12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까지는 레디컬 반응 외에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대개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브리프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5주가 됩니다. 15주의 첫 시간에는 제가 연습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어떻게 연습 문제를 푸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카톡으로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시험을 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 문제를 한 페이지에 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제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것이 또 서로가 행평성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한 문제를 딱 줍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푸시오.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답지를 제출하는 시간은 몇 분 이내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 개인 카톡으로 문제를 그 시간대 안에 줘놓는 거죠. 그러면 그 카톡에는 시간이 1분 같으면 1분까지 일 것이고 1분 1초, 1분 2초가 되겠죠. 그런데 1분 딱까지를 끊어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채점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서로 어떤 행평성을 맞추든지, 이제 그리고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을 하는 경우도 뭐 5분 이내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게 답안지 제출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채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15주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시험을 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